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은 2019년 투자시장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어쨌든 1년이 지났으면 투자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숫자를 정리해서 뭐가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떨어졌나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숫자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숫자를 정리해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자나 전문가들, 각종 경제 전문 기자들이 매우 복잡한 변수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펀더멘탈이라든가 기업 가치, 여러 가지 지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변수를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분석하지만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람이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나 저렇게 분석하나 결론은 큰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제가 계속 던져드리는 메시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는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가고, 그리고 앞으로 이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더 심화된다는 것, 이런 메시지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19년 주식시장에도, 투자시장에도 결국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숫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보시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전체 평균한 값인 코스피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요, 연초 2019년 1월 달에 2010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 마감한 결과 2197로 마감했습니다. 연중에 약간 오른 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한 200포인트 정도 상승했고요. 퍼센트로 보시면 9.3% 정도 상승한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코스피가 상승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승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결론이 아니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종목별로 보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시가총액 1등 종목인 삼성전자 몇 퍼센트 올랐는지 볼까요? 삼성전자는요 연초에 38,750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연말에 55,800원으로 종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자, 얼마가 올랐냐면요 1년 만에 무려 44%가 상승했습니다. 전체 평균이 9% 정도 상승한 것에 비해서 전체 시장의 1등 종목인 삼성전자는 44% 상승한 것이죠. 그럼 2등 종목 한번 볼까요? 자, 2등 종목인 SK하이닉스 연초에 66,600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94,1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얘는 55%가 상승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3위 종목은 네이버도 보시니까 네이버는 연초에 118,000원이었는데 지금 연말에 186,500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58%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 이하로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이미 시가총액 상위 1, 2, 3위 종목을 보고 있거든요. 자, 이 종목들을 합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전체 시가총액의 약 30%에 육박합니다. 전체 주식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50%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다른 종목들이 그대로 있고 시가총액 3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인 1, 2, 3위 종목이 50% 올랐다면 전체 평균은 50%의 3분의 1 정도인 한 15%에서 17% 정도 오르면 평균인 것이죠. 하지만 전체 평균이 얼마 올랐습니까? 9%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다른 종목은 대부분 하락했다는 얘기죠. 공부 열심히 하는 반 1, 2, 3등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반평균 올려놨더니 나머지 다른 학생들이 반평균 다 깎아먹은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삼성전자를 빼면 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를 넣어서 투자하면 평균값을 가지만 삼성전자를 빼면 0%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2019년은 어떻게 됐죠? 삼성전자를 빼면 0이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숫자를 제가 이렇게 표로 또 그래프로 숫자로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누구나 다 체감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량자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우량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은 다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삼성전자를 사야 하나 말아야 되나? 언제 사야 하나? 또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종목을 연구하지 마시고 시대를 보십시오. 시대를. 고개를 숙이면 개울에 물고기가 보입니다. 당장 급하면 그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 돼요. 하지만 고개를 들면 바다가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라는 것이 눈앞에 있는 물고기입니까? 아니면 먼 바다입니까?
여러분들이 더 큰 목표, 더 큰 수익, 이 부익부 빈익빈 시대에서 빈익빈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량 종목 중심으로 투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5%, 10%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오르락 내리락 굴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오르락 내리락이 힘들지만 결국은 정상에서 보고 있으면 그 굴곡들은 아주 사소한 등락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코스닥 시장은요, 연초 670에서 지금 마감 얼마 했냐면요, 669로 마감했습니다. 간신히 보합한 겁니다. 이렇게 1년 내내 보합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년째 박스권이라는 거예요. 저는 코스닥 왜 투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개별 종목 간에 등락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걸 장기적으로 하고 나면 그냥 박스권, 아니면 잘한 사람이 박스권이고 아니면 다 말아먹고 있다는 거죠. 우량자산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왜 비우량자산에 투자하고 계시냐는 거죠. 2016년보다 17년보다 18년보다 19년이 더 심해지고 있고요. 2020년에는 더 부익부 빈익빈이 가중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종목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신다면 이제 더더욱 우량자산에 투자하십시오. 이 부익부 빈익빈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런 거 투자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거는 투기니까 안 해야지, 막 그런 건 굉장히 날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그것도 멀리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실제로 2017년, 16년에 투자했다가 날리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자, 이 가상화폐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1등은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2, 3등에 보시면요,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같은 수많은 가상화폐들, 수천 개의 가상화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2019년에 보시면요, 중반에 조금 상승해서 한 300% 이상 수익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와 연말을 놓고 보면요, 결국은 연초 가격과 연말 가격이 동일해요. 결국은 중간에 잠깐 좋았다가 다시 폭락한 거라는 거죠. 하지만 가상화폐 1등 비트코인은요, 연초에 400만 원이었던 가격이 지금 800만 원입니다. 물론 얘도 중반에 많이 뛰었죠. 하지만 하락했거든요. 어쨌든 연초 대비 연말을 비교해 보시면 100% 정도 상승했다는 겁니다. 가상화폐를 투자하려고 마음먹으셨다면 1등 비트코인 하십시오. 이제 뭘 하든 간에, 무슨 자산을 투자하든 간에 1등 우량자산만 찾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2등, 3등은 이제 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이제는 1등 중심으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위기가 올까 안 올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비우량자산들은 위기가 오면요 폭락합니다. 하지만 우량자산은요, 위기가 오건 안 오건 상관없이 계속 수익이 날 겁니다. 안전자산이요, 금, 달러 같은 안전자산 좋습니다. 하지만 안전자산은 위기가 찾아오면 빛을 발하지만 위기가 없으면 안전한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우량자산은요, 위기가 오든 안 오든 적정한 수익을 계속 내는 그런 자산이라는 거죠. 지금 시기에는 우량자산이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자산이다. 자, 그래서 더더욱 우량자산 중심으로 투자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2019년 정리해보니까 역시 우량자산 중심이 맞으시죠? 자, 앞으로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